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우리 모두가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상처의 크기와 형태만 다를 뿐이다. 무언가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무언가를 잃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것들이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자신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바보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항상 많은 독자를 확보하게 된다. 행복의 최대 적은 고통과 지루함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모든 진리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롱받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돈이라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다. 그리고 명성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한계를 통해 자신의 비전의 한계를 정한다. 고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산다. 심하게 불행해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너무 많은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삶이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추와 같다. 즉, 욕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는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의지를 원할 수 없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에 짐을 실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타인 혹은 세상의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떨어져 있을 때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괴로운 일에 부딪혔을 때 우선 감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라. 그러면 마음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어려운 일도 견디기 쉽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고독도 능력이다. 불쾌한 일은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예의는 지혜에 속하고 무례는 무지에 속한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타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비슷한 영혼은 멀리서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눈다. 아무리 좋은 돌도 연약한 팔로 던지면 멀리 못 가듯 위대한 걸작도 우둔한 사람을 만나면 빛을 잃는다.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소중한 깨달음도 기록해두지 않으면 소멸하고 만다. 일기는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매우 훌륭한 수단이다. 지나치게 몸이나 정신을 혹사시키는 것은 수명을 줄일 뿐 아니라 신체적인 활력도 앗아간다. 정신이 빈약한 사람들이 재물로 남을 앞서려고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과 말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다.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고통과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성한 탈출구이다. 음악이야말로 예술 중에서 으뜸이며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것은 정신을 목욕시키는 것과 같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이기적인 성품을 지닌 사람은 늘 비탄에 빠지며 타인의 감정 따위는 무시한다. 격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 그것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라.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인생의 말년은 가면 무도회의 끝에 가면이 벗겨질 때와 같다. 약한 생각과 무의미한 노력은 서서히 얼굴에, 특히 그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가시가 없는 장미는 없지만 장미 없는 가시는 많다. 삶이 누구에게나 추하다고 생각하면 소름 끼치게 평안해진다. 인생은 짧다는 이유로 자주 탄식의 대상이 되나 실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점일지도 모른다. 하루하루가 작은 삶과 같다. 잠에서 깨어 일어난 건 작은 출생이고 아침 이른 시간은 작은 청년기이며 잠드는 건 작은 죽음이다. 명예는 잃어버릴 수 있을 뿐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면의 공허는 바로 무료함의 근원이다. 내면의 공허가 생기는 이유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찮은 일에까지 늘 신경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푸르러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든다. 자신 속에서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하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향유의 원천을 자기 자신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수록 더 행복해진다.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하다. 자신이 원래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자 유일하게 영속적인 원천인 것이다. 세계 어디서도 그만한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인간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것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그에게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또한 그것이야말로 남의 시선에 비친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의지의 욕망은 끝이 없으며 욕구는 고갈될 줄 모른다. 모든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빛나는 정신은 외부의 진실, 다시 말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자체로 발광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빛난다고 묘사해서는 안 된다. 우정의 성격은 차분한 한결같음이다. 내 친구는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다. 내 친구가 그곳에서 할 일이 있듯이 나 또한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우정의 진리다. 그 같은 마음의 여유와 가치관이 없는 우정은 언제 눈금이 달라질지 모르는 저울이며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찾아오는 배신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무엇과 친해져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떻게 살고 싶다는 소원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 살고 싶다는 바람이 인간에게는 더 크고 위대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